안녕하세요, 동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비행기 차종인 프라이드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확히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이고요. 우리나라는 해치백 모델이 비행기 차종이라서 역시 이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도 거리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올해 중고차로 이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을 구입하게 되었고요. 저의 5번째 차입니다. 저는 첫 차부터 지금까지 중고차로만 차를 구입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이전 차는 SM7이었습니다. 신형 SM7 RE 등급 3.5였습니다. 즉 풀옵션 차량이었고요. 3500cc 차량입니다. 풀옵션에 파노라마 썬루프와 VIP 패키지까지 포함된 차량이었는데요. VIP 패키지란 뒷자리도 전동으로 등받이가 젖혀지는 것 하고 또 팔걸이에 장착된 리모컨으로 앞좌석과 오디오 시스템, 뒷좌석 등받이, 뒷유리 햇빛 가리개 등 웬만한 건 다 조작이 가능한 옵션입니다. 물론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뒷자리에 저희 강아지 만두만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. 이 만두께서는 뒷자리를 젖히거나 리모컨으로 조작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. 가끔 뒷자리 시트만 가죽 테스트를 하려는 양 발톱으로 빡빡 긁기만 하셔가지고 동발을 엄청 열받게 하셨습니다. SM7은 승차감도 좋았고 힘도 좋아서 어떤 오르막길도 가뿐하게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단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. 첫 번째는 버튼 조작이 불편했습니다. 특히 핸들 리모컨이 핸들 뒤에 달린 것은 정말 안습이었죠. 오래 조작하다 보면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채 적응이 되지 않았고요.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. 연비가 안습인데요. 시내는 5.5 정도 나오고 시내 고속 같이 탔을 경우에는 7.5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주유비가 좀 많이 들었고요. 하지만 차가 워낙 잔고장이 없어서 수리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도 장점이지만 또 반대로 정비소 한번 들어가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. 부품값이 일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비쌌습니다. 또 3500cc였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왔습니다. 차량을 70% 이상은 거의 혼자 타고 다니고요. 가끔 와이프랑 만두만 타는데 이 차를 타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고요. 그래서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차를 바꾸자는 결론을 내렸고요. 저에게 맞는 차의 조건을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. 첫째는 해치백일 것. 짐을 싣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고요. 특히 뒷자리에는 사람이 거의 타지 않기 때문에 늘 접어서 다닐 거라서 해치백이면 접은 뒷자리까지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SUV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선 차량 가격이 비싸고 또 승차감도 승용차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또 아내가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둘째는 연비가 좋을 것, 즉 디젤이어도 상관없으니 연비가 좋을 것이었습니다. 셋째는 크루즈 컨트롤과 버튼 스마트 키가 있을 것입니다.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고속도로를 일주일에 2~3번은 타는데 꼭 쓰기 때문이고요. 버튼 스마트 키도 매일 시동을 걸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꼭 넣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량을 보니 i40 디젤, i30 디젤, 푸조 2008, 올류 카렌스,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 이렇게 5가지 차종이 나왔습니다. 푸조 2008은 SUV지만 차체가 낮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 5가지 차량 중에서 중고차 기준으로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거의 50에서 60% 정도 가격으로 저렴했고요. 그래서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한 탓인지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. 다만 연비가 생각하고 또 알아본 것보다는 좀 못 미쳤는데요. 시내만 주행할 경우에는 7~8km 정도이고요. 또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경우는 17에서 18 정도,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 같이 했을 경우에는 14km 정도입니다. 공인 연비는, 그러니까 표시된 연비는 16.7입니다. 하지만 16.7은 뻥인 거 아시죠? 그래도 뭐 연비가 괜찮은 편이고요. 세금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차보다 매월 20만원 정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. 20만원 적다면 적은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게 와이프랑 둘이 매주 금요일날 4만원짜리 외식한다고 했을 때 4주를 해도 4만원이 남습니다. 그리고 버튼 조작이 되게 편리합니다. 제가 현기차는 처음 타는데 역시 현기차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좋습니다. 또 해치백이라 짐 싣기가 되게 편리합니다. 뒷자리까지 접은 상태라서 웬만한 짐은 트렁크 열고 그냥 안으로 집어 던져도 됩니다. 다만 아쉬운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부 소음이 좀 심하고요. 방지턱을 넘을 때나 길에 홈이 펴져 있을 때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. 당연히 이전 차 비교해서 그렇고요. 준대형 차와 소형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. 일요일 오후에 집 앞 길가에 나와 보니까 중대형 승용차, 중대형 SUV가 많이 지나가는데요. 차량 안에 제가 실컷 보기도 하고 또 차량에 주차된 후에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은 2명이 내렸습니다.
물론 그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너무 큰 차를 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작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. 어떤 경제 전문가가 자신의 살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. 바로 자신의 연봉의 40%가 차의 적정 가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즉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2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게 적정 가격이고요. 또 연봉 1억을 받는다면 4천만 원짜리 가령 산타페 정도 타는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. 제 지인 중에 3명 중에 1명은 본인 1년 연봉의 60%에서 80%까지도 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가족과 제 친척 중에는 카푸어가 없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더 비싼 차를 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저희 형만 해도 산타페 정도는 타도 되는데 올해 초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면서 중고차 경차를 사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경차를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대만 있으면 주유비도 30%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. 차에 대한 욕심, 차에 대한 사치에서만 벗어나도 엄청난 돈을 아낄 수가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까지도 가능합니다. 동바가 사는 동네 주변에는 매매가 1,500만 원짜리 빌라도 있고요. 3천만 원짜리 빌라도 있습니다. 방 2칸짜리입니다. 3, 4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살 비용으로 3만 킬로 정도 탄 소형 중고차를 1,000만 원에 사고 나머지 비용을 대출 없이 또는 약간의 대출만 가지고도 집 한 채를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월세를 월 3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내 돈 주고 내 차 사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. 하지만 차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큽니다.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것에 큰 돈을 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가는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상 동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동바 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